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뭐, 뭐라고? 할머니가 우리 아빠 버린 거라고 뒷바라지 하나도 안 해주고 아빠 힘들게 사시게 했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할머니 안 보는 게 좋겠다고요. 애미가 왜? 도대체 왜? 내용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예요. 올해 72살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20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손주 민호가 태어나던 날, 저는 눈물로 축복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손주였거든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 진수를 키웠어요. 낮에는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거친 말도 다 참아냈고, 밤에는 아들 학교 숙제 봐주고 밥 챙겨줬어요. 그 고생 끝에 아들이 교사가 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을 때는 이제 나도 좀 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선영이가 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손주가 태어나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였어요. 산후조리원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는데 정말 예뻤어요. 얼른 안아보고 싶었어요. 선영아, 내가 좀 안아봐도 될까? 어머니, 아직은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신생아는 조심해야 한다고. 그래, 신생아니까 조심해야겠지. 저는 이해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선영아, 이제 집에 왔으니까 민호 좀 볼 수 있을까? 어머니,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위험해요. 혹시 감기라도 옮으면 어떡해요? 100일이 지났어요. 선영아, 이제 100일도 지났으니 돌 때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대요. 소아과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돌잔치 날이었어요. 저는 떡도 사고 선물도 준비해서 갔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선영이가 문을 막아섰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친정 식구들만 오기로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민호가 놀랄까 봐요. 그럼 나는 언제 손주를 볼 수 있는 거니? 나중에요. 좀 더 크면 데리고 갈게요. 나중에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명절이 와도 민호가 감기 걸려서 못 가요. 생일이 와도 학원 가야 해서 바빠요.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학교에서 보호자 한 명만 오래요. 20년이 흘렀어요. 제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는 굽었어요. 시장 국밥집은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겼고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손주 민호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돌사진, 100일 사진, 입학 사진 전부 며느리가 문자로 보내준 사진들 뿐이었어요. 가끔 버스를 타고 학교 앞을 지나가면 학생들이 보여요. 혹시 저 아이가 민호일까 싶어서 한참을 쳐다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어요. 혹시 민호가 나를 모른 척하면 어쩌지? 혹시 민호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그렇게 20년을 기다렸어요. 제 가슴 한쪽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어요. 손주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할머니의 빈자리요. 엄마, 우리 할머니는 왜 안 와? 민호야, 할머니는 너희 아버지를 버린 분이야. 그런 사람 만날 필요 없어. 버렸다고요? 그럼 나쁜 사람이에요? 응, 아주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할머니 생각하지 마.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민호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대요. 20년 동안 저를 한 번도 본 적 없으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자란 거예요. 민호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명절마다
할머니 집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웠대요. 친구들은 할머니가 용돈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준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그럴 때마다 엄마 선영이 한 말을 떠올렸대요. 너희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아빠를 버렸어. 그래서 민호는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을 품으면서도 동시에 미워했대요. 나를 버린 나쁜 할머니라고 생각하면서요. 중학교 때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할머니를 봤대요. 푸근하게 웃으시면서 간식을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할머니가 있었으면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대요. 아니야. 우리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아빠를 버렸잖아. 고등학교 때는 TV에서 할머니와 손주가 나오는 따뜻한 광고를 봤대요. 그런 광고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허전했지만 또 엄마 말을 떠올리며 그 감정을 억눌렀다고 해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이 할머니 댁에 다녀온 이야기를 할 때면 민호는 우리 할머니는 안 계셔라고 말했대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민호에게 저는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민호는 21살이 됐고 저는 72살이 됐어요. 제가 몰랐던 건 민호도 저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비록 제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고 저에 대해 나쁜 말만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할머니를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이 된 민호는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가끔 할머니 생각을 했대요. 특히 주말에 친구들이 할머니 댁에 다녀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민호는 제 사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선영이가 집에 있던 제 사진을 전부 치워버렸거든요. 그래서 민호는 저를 상상 속의 나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민호를 그날 병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어느 늦여름 저녁이었어요.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동네 병원을 찾았어요. 요즘 들어 허리도 아프고 어지럽기도 해서요. 대기실에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책을 읽고 있는 젊은 청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이목구비가 너무나 지겁거든요. 젊은 시절 제 아들 진수를 닮았어요. 아니, 어릴 적 사진으로만 봤던 손주 민호와도 비슷했어요. 혹시 민호일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계속 그 청년을 쳐다봤어요. 확신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어요. 만약 아니면 어쩌지? 만약 맞는데 민호가 저를 거부하면 어쩌지? 그때 간호사가 청년의 이름을 불렀어요. 박민호 환자분 진료 받으실게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호, 정말 민호였어요. 제 손주 민호. 청년이 놀라서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 제 아들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아무 표정 없이 시선을 피하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 아이가 내 손주구나, 저렇게 컸구나. 제 차례가 되어 진료를 받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민호도 막 나오는 참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 맞지? 민호는 멈칫하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 아세요? 나는 내 할머니야. 그 순간 대기실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민호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갔어요. 놀람, 곤란, 불신. 할머니요. 제 친할머니요. 그래, 할머니야. 20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 민호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한숨을 크게 쉬고는 병원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20년 만에 손주를 만났는데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제 민호가 어디 사는지는 모르지만 이 병원에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민호야, 할머니가 진실을 꼭 알려줄게.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그 병원 근처를 서성였어요. 혹시 민호가 다시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호였어요. 할머니 맞으시죠? 제 심장이 뛰었어요. 민호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 민호야. 왔구나. 민호는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할머니는 우리를 버렸다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민호가 그렇게 믿고 자랐다니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진수를 키웠던 이야기, 시장에서 국밥을 팔며 학비를 벌었던 이야기, 아들이 교사가 되고 결혼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손주가 태어나던 날 얼마나 기뻤는지.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핑계를 대며 만나지 못하게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했어요. 민호는 점점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제가 말하는 것과 어머니가 말했던 것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돌잔치 날에도 갔었어. 떡도 사고 선물도 준비해서. 그런데 문 앞에서 돌려보내줬어. 명절 때도 입학식 때도 매번 핑계를 대며 널 보여주지 않았어. 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이후 민호는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자주요. 공원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제 작은 집에 와서 차도 마시고요. 민호는 혼자서 진실을 확인하기 시작했대요. 아버지 진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아보고 먼 친척들에게 연락도 해보고요. 그리고 점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어머니 선영이 20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요. 민호는 분노했어요. 동시에 혼란스러워했어요. 평생 믿고 따랐던 어머니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는 이렇게 널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어머니와 마주해야 했거든요. 민호가 결심했어요. 어머니와 직접 대면하기로요. 그리고 저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할머니, 같이 가주세요.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떨렸어요.
20년 만에 며느리 선영이를 마주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민호를 위해서 용기를 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 아버지 진수는 학교에 가고 없었어요. 선영이만 집에 있었죠. 문을 열고 저희를 본 선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뭘 하자는 거예요? 엄마, 왜 2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외할머니를 악마처럼 만들었어요? 선영이는 처음에 발뺌했어요. 자기는 거짓말한 적 없다고, 오해라고요. 하지만 민호가 확인한 증거들을 하나씩 들이대자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결국 선영이는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선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젊은 시절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인 저와 남편 진수 사이가 너무 돈독해서 자신이 외부인처럼 느껴졌다고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보내는 애정과 존경이 자신을 위축시켰다고요. 처음에는 질투였대요. 그게 점점 커져서 증오가 됐다고요. 그래서 손주 민호만큼은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대요.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민호를 자기 세상 안에만 가두고 싶었다고요. 내가 지켜야 할 건 민호 하나뿐이었어. 그래서 너를 내 세상 안에만 가둬두고 싶었어. 어머니가 끼어들면 내가 나한테서 멀어질까 봐 무서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며느리로서의 외로움,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년 동안 손주와 할머니를 갈라놓은 게 정당화될 수는 없었어요. 민호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평생 믿고 따랐던 어머니가 이런 이유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을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 봤어요? 선영이는 울기만 했어요. 변명도 사과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선영아, 나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는 민호를 만나는 걸 막지 말아줘. 그것만 약속해줘.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호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선영이가 민호를 불러서 만났대요. 그런데 선영이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셔. 나이가 드니까 망상이 생기신 거야. 할머니 말은 믿으면 안 돼. 민호는 어이가 없었대요. 진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확인했잖아요. 확인! 네가 뭘 확인했다는 거니? 할머니가 만든 이야기를 믿은 거지? 나는 너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할머니는 원래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던 분이야.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대요. 어머니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려. 여전히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다는 거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선영이가 친척들에게 먼저 연락을 돌렸대요.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서요. 시어머니가 치매 기미가 있으신데 민호를 꼬드겨서 문제라는 식으로요. 민호가 그 사실을 알고 제게 전화했을 때 저는 정말 분노했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는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요. 민호가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친척들에게 퍼뜨린 거짓 소문을 바로잡기로요.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체면을 무너뜨리기로요. 할머니, 이번 명절에 꼭 가족 모임에 가세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20년 만에 가족 모임에 가게 됐어요.
민호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온 친척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들 진수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선영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미 친척들에게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 후였으니까요. 민호가 모든 친척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니와 친척들에게 할머니가 치매가 있다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저와 할머니를 떼어놨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실이 드러났는데 또 거짓말로 할머니를 모함하고 계십니다. 민호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어릴 적 할머니가 보낸 선물들, 돌잔치 때 준비했던 떡 영수증, 명절마다 문자로 보냈던 메시지들 모두 며느리 선영이가 가로막았다는 증거들이었어요. 친척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모두가 선영이를 바라봤어요. 선영이가 평생 쌓아온 현모양처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한 친척이 물었어요. 선영아, 이게 사실이니?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 거야? 선영이는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들 진수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이는 가족 모임에 얼굴을 잘 내밀지 않았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니, 치매라고 소문까지 냈다니, 이런 이야기가 퍼졌어요. 누구도 그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복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저 손주 민호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민호는 그 후로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주말마다 제 작은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제가 옛날에 운영하던 시장 국밥집 이야기도 해주고, 민호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할머니, 이 사진 속 아이가 아빠예요. 그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지. 그날 내 아빠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민호는 제 옛날 사진첩을 보며 웃었어요. 20년의 공백을 채워가는 시간이었어요. 어느 봄날, 민호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이었죠. 민호가 제 팔을 잡아주며 천천히 걸었어요. 할머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20년 동안 못다 한 효도 앞으로 다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손주의 따뜻한 손을 잡고 걷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72살에 찾은 손주와의 행복. 이제 시작이에요.